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코로나19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갖다 여러분들 한번 잡아봤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악재가 일단 역시 시장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면은 사실 이 악재가 사라져야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에서 일단 악재가 일단 사라지지 않는 한은 시장을 짓누르는 힘은 여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제 경제를 갖다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악재가 사실상 우리나라만 해소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바로 일단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가 일단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의 상태로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코로나 영향권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중국과 한국은 일단 진정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부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씩 이제 진정권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겪었던 그러한 국가들이 점차 진정권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일단 지금 조금씩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은 지금 이제 뒤늦게 일단 이제 조치를 취해 나가다 보니까 아직은 한창 지금 진행형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정점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정점에 접근해 가지고 뭔가 해소될 기미가 보일 때 그 해소될 기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쫙 그냥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가 이 확진자 수가 일단 감소세로 일단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이 일단 진정권이죠. 최악의 상태를 갖다 벗어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진정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되면은 각 국가, 미국도 지금 현재 지금 폐쇄를 갖다가 풀려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일단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것도 폐쇄를 갖다 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악의 구면은 서서히 지날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일단 이 폐쇄 조치를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일단 우리는 시장도 일단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탈피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체제 조치를 갖다 풀어가지고 기업들의 활동이 재개될 때 이때가 바로 일단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업 활동이 재개된다는 것은 이 공장 근로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단 영업 그 작업을 갖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대외적으로도 일단 수출과 수출입이 또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가 돼야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이제 영향권에서 일단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일단은 경제 침체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맞았지만은 그래서 일단 이 상승의 한계를 갖다가 일단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활동이 일단 재개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사태를 갖다가 잘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있는 것이죠.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그 현상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악재로 보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매개로 삼고서 일단 매도를 해왔던 그러한 이제 매도 일변도로 일단 해왔던 그러한 쪽이 바로 이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해야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평가할 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이제 주식을 매수해도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일단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 전부터 시장에 들어와서 일단 매수를 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을 갖다가 유발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메이저들이 일단 매도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좀 조정권에 머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를 잘 해왔지만은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는 상태에서는 주가에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일단 그동안 언론 데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등락 혼조의 조정권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또 다음 주 초반까지 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떨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로 일단 전환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재상승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합니다. 외국인 투자들은 대형주를 선호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또 글로벌 조목들을 선호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이들이 일단 이제 이런 점들을 산다는 것은 지수 시가총액 상위권들 점들을 산다는 것이니까 지수가 이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이 일단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미국의 출구 전략이 이루어질 때 바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다.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제 공장 폐쇄 조치라든지 이런 어떤 조치들을 갖다 취해왔는데 이 조치들을 갖다 풀게 되면은 그때를 갖다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면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주식을 갖다 매수할 때가 왔구나. 하고서 한국에도 일단시 많은 자금을 빼냈는데 이제는 그 자금 중 일부를 갖다가 갖고 들어오면서 매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이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갖다 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어떤 모멘텀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게 바로 당시 미국의 어떤 출구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는 이 외국인 투자들이 뭔가 전략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조심스럽지만은 이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언제 매수로 전환할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갖다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후반 이때쯤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일단 전환을 갖다가 서서히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들이 일단 매수한다는 그 시그널을 갖다 준다면은 사실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매수를 갖다 적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자금들이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유동성 장세의 어떤 힘이 생기면서 시장은 일단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로 일단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일단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지수 차트를 보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이번에는 한번 주목해 볼까. 그 차트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은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면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일단 요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바로 개인 투자가들이 산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밑에는 이제 기관들이 일단 파는 것이죠. 또 외국인들도 일단 파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난 월요일 같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일단들 거래소 시장에도 일단 뭔가 매수 전환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후반 때 되면은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처리 매수하고 외국과 기관이 팔아왔는데 이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매수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들이 매수를 갖다가 일단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제 전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도 일단 이시 등락건조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일단 이시 등락건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위로 보더라도 일단 이시 잘 가더라도 640선을 넘기가 쉽지 않고 또 아래로 보더라도 580선을 갖다가 밑으로 붕괴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좀 등락건조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일단 매수를 갖다가 개시하면서 일단은 이제 주가가 일단 상승으로 일단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요만큼 올라왔다가 잠시 이제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매수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바로 일단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야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일단 우리는 개인 투자들도 예탁금을 많이 들어와 있고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외국인까지 사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위로 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때 시장의 성격을 갖다 잘 교명해야 되는데 돈의 힘에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띌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때 IT라든지 5G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점들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각 테마별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텐데 지금의 장세 성향이 바로 일단 빠른 순환매다. 당분간은 이 빠른 순환매를 갖다 우리가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어떤 종목들로 중심을 도는냐면은 아직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중심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수혜주에 있다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수혜주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진단 키트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손소독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렘데비시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클로로킨도 있고, 뭐 혈장 치료도 있고, 뭐 다양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이죠. 자꾸 바뀝니다. 근데 이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하면은 단기 상태에 걸립니다. 그 손실을 보고 또 떨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우리는 손실을 갖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은 괜찮은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질 때 미리 사놓으래. 예를 들면은 진단키트가 올라갈 때 진단키트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갖고 있으면 팔아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혈장 치료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혈장 치료제가 미리 떨어질 때 좀 사놓는 겁니다. 분할 매수해서.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와서 또 혈장 치료제 탁 오면은 그때서 반짝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파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일단 또 조정을 쭉 받고 있는 과정에서 클로로킨 관련돼 떨어져 있다면은 이걸 갖다 사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순환매가 타고 오면은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일단 그렇게 해서 관심을 두는 거지만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두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치료제는 우리가 단타를 하는 분들께 관심이 드는 거지만은, 이들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중기 투자를 갖다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죠? 물론 여기에 일단 뭐 5G도 있는 것이고 중국 이제 관련 소비재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IT주제는 어떤 걸 사면 좋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개인처럼 코스닥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오 테크닉스 같은 이러한 제 종목에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다 우리가 둘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좀 볼 때 KH 바텍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단 역시 우리가 IT주에서는 한번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차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배터리에서 일단 우리 전기차에서 지금 캐나다에서 일단 이제 발표한 전문 채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LG화학이 1위로 올라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아직까지 그게 사실인 것은 아직은 아니고 수치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파나소닉 다음에 2위로 올라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느냐 하는 이 싸움은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또 위상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LG화학을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미국에서 급등했어요. 여러분들. 매출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래서 일단 이 전기차의 어떤 3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 정도를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각 일단 군소 일단 2차 전지에서 핵심주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에코프로 BM. 이것이 일단 여러분들 핵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들고, 5G에서는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KMW죠. KMW.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대장주를 갖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IT주에서 이런 것들이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보면은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입니다. 각 군소 테마별로. 그 다음에 이제 5G에서도 일단씩 KMW 같은 건 대장주입니다. 지금은 일단 역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RF HIC 같은 것이 강세를 보이지만은 사실상 KMW가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입니다. 상승장이 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엔터주가 조정을 갖다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빠질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중국판 일단 유튜버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인기를 갖다 누리면서 일단 반짝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드라마를 갖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반짝하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 밀리면 또 사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면 대응을 했다 하는, 치고 빠지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과 EU에서 출구 전략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 대형 IT라든지 아까 말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갖다 하면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이 중기 투자자인지 아니면 단기 투자자인지 이것을 갖다 면밀히 잘 살피고, 나는 단기 투자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엔터주, 이걸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나는 중장기를 한다. 그럼 IT, 전기차, 5G, 그 다음에 또 일단 뭐 그 이외에도 일단 중국 소비재주 이런 쪽에도 일단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방향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는 제가 쭉 이제 연달아서 여러분께 우리가 바닥을 갖다 잡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 타이틀을 갖다가 바닥 영역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닥 영역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역이지 실적인 매수는 우리가 좀 더 일단 잘 포착해내야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한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참고하시기 좋겠습니다. 자, 일단들 먼저 자, 월봉으로 바닥의 영역을 갖다가 한번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월봉. 자, 월봉을 본다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달에 캔들 하나가 그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봉은 역시 한 주에 하나씩 캔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일봉은 하루에 하나씩 그려지는 것이고 한 달에 이 월봉이 그려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단 매매 전략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순리가 있는 것이고 단계가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선은 바닥권을 갖다가 잘 알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타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홀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이 종목 선택입니다. 그죠? 이걸 가장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실적인 매매는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홀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매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 매수 타이밍을 잘 가져가야 되지 이 매수 타이밍을 잘못 가져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다 사놓고 홀딩했다. 그럼 결국 나중에 뭘 해야 됩니까?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을 잘못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닥을 갖다가 일단 이제 저점 사는 타임이 좋아야 하거든요. 이런 데서 만약에 저점에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홀딩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서 일단 팔게 되면은 이걸 챙기고 일단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고점에서 여기다 사놓고 일단 이제 이익을 갖다 바라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을 갖다가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손절이 없다. 손절이 없다는 것은 곧 이익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손절이 없다.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좋으려면은 바닥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바닥 영역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자, 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변이 없다면은 이 월봉은 이 밴드 하한선을 갖다가 이제 하향 돌파하는 이런 이제 급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가 바로 바닥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다가 하한선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반등할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밴드 하한선이 여기에 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이 영역이 바로 일단 이제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충 뭐 그까이 거 이동평균 상승으로 돌아서고 나서 일단 바닥이 확인됐다. 필터 기법을 씁니다. 이 필터 기법을 쓰면 이미 타임이 늦어요. 주가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한 15 내지 25%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사니까 조정받을 타임이 오는 것이고 사놓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월봉사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잘 보고 있다. 이제 바닥권, 이제 매수권 영역으로 일단 떨어지고 있구나.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빠지고 있는 도중에서 그러면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바닥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하한선 이하로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반등 확률이 9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반등 확률입니다. 그게 바로 일단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바로 일단 이 통계, 그다음에 확률, 이런 수학적인 어떤 것이 공부를 갖다 하셨던 분들은 이 정규 분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표준형 정규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가 통계학에서 일단 제로는 평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평균 중심선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만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빵점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확률이 2.28% 합해서 4.56%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학생들의 점수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위치할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95.44%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 이 상한선이 이제 지나는 선이고 이것이 하한선이 지나는 선이 되는데 이 위로 일단 벗어나면 떨어질 확률이 95.44%고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반등할 확률이 95.44%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확률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보면은 이 확률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확률을 알고서 야, 이게 이제 95.44로 반등 확률이 나오니까 그 영역은 바닥이라는 것이죠.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사는 타임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당시에 일단 여건에 따라서 상승폭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반등을 하는데 얼마까지 반등할까? 이것은 그때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죠.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또 경제가 상황이 좋으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확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반등을 갖다가 할 확률이 몇 %인가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95%가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서 우리가 배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알고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코스피 월봉 차트를 갖다가 이제 바닥 시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잘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거를 갖다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전을 갖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라는 것이 요 빨간 색깔이고 상한선은 요겁니다. 중심 가운데 선이 검정선이 바로 이 중심선이에요. 볼린저 밴드라는 이 세 가지 선이 있는데 이 하한선이 지나는 궤적의 밑에 그 저가선을 갖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박스 친 내용을 보면은 달려 있죠. 이거 달려 있습니다. 하한선 밑으로 들어온 지점들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일단 여러분들 몇 년 안에 여러분들 하한선 밑으로 들어온 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이 들어가 있어요. 7번 모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한선 밑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95.4짜리 반등 확률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월봉이 때문에 폭이 큰 겁니다, 이게. 이거는 무지하게 큰 것이고 이것도 강력한 것이고 여기는 저점 이후에 이만큼 올라간 것이고, 그죠? 여기도 보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밴드 이하로 들어오니까 이만큼 올라가죠? 이것도 꽤 큰 겁니다.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죠? 이만큼 올라가죠? 이번에도 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딱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권 영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언제가 바닥을 볼 것이냐?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매수 타이밍 같은 우리가 이제 노리는 것이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타이밍만 잘 포착하면 돼요. 이 이하로는 매수 영역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언제 사느냐는 우리가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할 것은 이 표시 부분은 월봉 밴드 하한선 이하 시점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전부 하나같이 보면 밴드 하한선이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하한선 이만큼인데 이만큼 내려왔고 저가선이 이렇게 딱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것을 말입니다. 이 논리가 맞아야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면 이거는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법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이런 상황이 돼야만이 우리가 신뢰감이 가고 앞으로 그런 것이 타이밍에 들어왔을 때 사면은 95.44%의 적중률을 거쳐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주식을 사는데 이것이 올라갈 확률이 몇 %인가? 이걸 모르고 투자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수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 나타나고 일봉도 일단 써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큰 바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는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캠시스라는 이제 월봉 차트를 또 바닥 지점을 찾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점부터 보시면 어때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으로 여기다 한번 이제 하한선이 들어갔죠. 하한선이 여기에 있는데 요 밑으로 저가선이 달려 있죠. 그다음에 또 하한선 밑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한번 들어갔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 밴드 하한선 밑으로 한번 들어왔네요. 또 하한선 밑으로 여기 들어왔네요. 여기도 하한선 밑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올라갔네요. 총 통틀어서 일단 몇 년 동안에 하한선 밑으로 일단 월봉산 들어온 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5번 들어왔는데 5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폭등이 왔던 거고 여기는 일단 폭등은 아니지만은
한 20-30% 정도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한 10% 이상 올라가는 것이 나오고 여기도 일단시 폭등이 나오고 여기도 일단시 매수를 했다면은 폭등이 나오는 거죠. 폭등이라기보다는 많이 이제 상승세를 갖다 보인 것이죠. 그죠? 지금 이 밴드 하한선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르지 않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한 번 더 있네요. 그죠? 여기도. 이렇듯이 이 확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올 때 여러분들은 뭘 보고 매매를 하십니까? 주로 일단 이동평선 보고 하시죠. 이동평선 보고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노래가 있냐면 이동평선을 갖다가 하면은 만약에 21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61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가가 요 사이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21선이 누르고 있고 61선 지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A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은 61선 지지할 거니까 올라갈 겁니다. 갖고 계십시오. B라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은 21선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여건도 안 좋고 60선을 무너뜨릴 거야. 제가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판단이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분명히 방향은 한 방향일 텐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매한 이런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나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더니 올라가 버리고 아니 올라갈 것이 생각했더니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손절이 없는 것이니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만 사줬으면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파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고 그 다음에 파는 기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잘 가져갔을 때 우리는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좀 월봉은 안 보고 주봉 보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이밍이 들어오면은 그저 지금 바닥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크기가 다릅니다. 월봉은 큰 수익이 나오는 거고 주봉은 있지 않습니까? 수익폭이 상대로 좀 적습니다. 일봉도 상대로 좀 적겠죠. 자,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볼린저밴드 상한선 위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상한선 위로 들어오면은 이게 또 빨리 확률이 또 95.44% 돼요. 그 상한선 위로 들어오면은 일단 한번 팔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타임을 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점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봉 지수와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바닥을 갖다가 잘 파악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 저점만 잘 사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닥권만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건 아니고 하위 지표를 통해서 매수 타임을 잡는 겁니다. 하위 지표라는 것은 월봉을 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표, 주봉이나 일봉이나 분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매수 타임을 잡아주면은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지표를 통해서 매수 타임을 잡는데 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닥 영역 그 매수 타임을 갖다가 이제 라고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 하위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시점을 갖다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 매수 영역을 갖다가 일단 이제 들어오면은 일봉을 갖다가 통해서 일단은 상한선이 꺾일 때 매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월봉이 저렇게 일단 볼린저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이게 월봉이면은 일봉은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볼린저밴드 쫙 벌어지면서 중심선이 내려가고 캔들이 음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상한선이 꺾일 때가 바로 매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사주면은 있지 않습니까? 월봉의 저가선 하단에 살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월봉상 이 상한선이 확장되고서 하락으로 꺾일 때가 바로 매수 타임이 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이 확장이 되면 볼린저밴드라는 것은 수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수축의 전환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월봉상 볼린저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번에 이제 들어왔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한선이 어떻습니까? 꺾이면서 매수 타임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월봉상 저가선 라인에 하단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걸 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바닥 영역을 갖다가 월봉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일봉상으로 밴드가 쫙 벌어져가지고 상하치 올라가다가 꺾이니까 매수 타임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단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캠시스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월봉으로. 캠시스도 월봉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볼린저밴드 하한선 밑으로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오면서 일단 이제 이 매수 타이밍이 언제 내려갔다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사야 되는데 사는데 볼린저밴드 상한치 올라가다 꺾일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사니까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런 데서 막 사러 들어가고 올라가니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중심선이 올라가고 이동평선 올라가니까 사면 여기가 상투가 되는 거예요. 사니까 떨어집니다.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로 사는데 빠질 때 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올라갈 때 따라 사니까 뒷북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월봉상 바닥 영역을 알고 그 영역 범위 내에 들어와 가지고 일봉상으로 벌리면 상한선이 올라가다 꺾일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이밍을 결정할 때. 그리고 테스라는 용어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보면 이제 일봉상으로 벌리면 상한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아래로 꺾일 때가 매수 타임이 되는지라면 잘 보입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밴드 상한선이 올라갔다가 꺾이죠. 매수 타임이 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밴드 상한선이 꺾이면서 매수 타임이 오고 오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하게 요용하게 써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필터 기법을 해가지고 필터 기법이라는 것은 일단 담배를 피울 때 요즘 담배 피우면 안 되겠지만은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걸러낸다는 뜻이죠. 바로 일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만큼 10% 이상 15% 올라갔을 때 이걸 갖다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 21평선이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전환을 갖다 하고 나서 그때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양봉 볼 때 사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주가가 15 내지 20%, 25%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뒤늦게 뒷북을 치는 것인데 그거 샀다가 또 밀려버리면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럴 바에 차라리 주가가 이 바닥권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동평선 상승으로 돌기 전에 상승의 출발선상 거기서 우리가 사줄 때 그때 수익이 나오는 거지 이걸 갖다 이동평선에 돌아서고 나서 사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일단 우리가 약 한 15 내지 20%를 갖다가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또 올라갈 때 사가지고 딱 꺾여버리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일단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제 이제 좌우명이 이제 이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좌우명이 매수 타임이 오면 손절이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랫동안 약 2년 동안 왔다 업계에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매수 타임이 잘 잡아 들어가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매수 타임을 대부분 잘못 잡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매를 갖다 못 해가지고 이제 손절매를 하기 쉽습니까? 손절매라는 것은 손을 갖다 끊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손절매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입혀지죠. 그죠? 그렇듯이 이 매매 행위 출발점은 매수입니다. 사실. 그죠? 종목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매수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이제 갖다 고가에다가 해놓고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투자죠. 그죠? 잘못된 투자다. 볼린저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 통계 플러스 확률을 가지고서 일단 우리가 주시장에 접목해서 매매하는 기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44%의 적중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분석법이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면은 이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왔다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수익을 갖다가 쌓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익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갈짓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뭐 갔다 올 때는 이거는 행운이죠. 언제나 일단 우리가 운이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운을 갖다 믿지 않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운이 7이 아니고 기술이 7이지 운이 7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우연하게 잘 사가지고 상한가 쳤다. 그 다음번에 그게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기법을 잘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볼린저밴드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제 우리가 해석도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하한선 위아래 이 매도 매수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한선 위로 올라가면은 팔고 상한선 이제 하한선 아래로 일단 들어오면은 매수를 하고 그러면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이 저점권 밴드 수축을 해가지고 상한선 위아래를 일단 놓게 되면 방향대로 일단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갖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밴드가 수축이 됐으면은 주가가 상한선을 돌파하면 따라 붙어야 돼요.
파는 게 아니고 또 일단 저점에서 밴드가 수축이 됐다가 밑으로 쳐지면은 이때는 팔아야 돼요, 같이. 방향을 갖다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본인이 상한선을 치고 나왔다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한선을 갖다 붕괴시켰다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닥이라는 곳에서는 상한선을 치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사야 되는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버리면 상한선을 넘어갔죠. 이때는 파는 게 아닙니다. 상한선 위로 들어가면 95.44% 반락 확률이 생기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때는 이제 사야 됩니다. 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걸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캔들이 두 개가 하한선 밑 위에 있고 그다음에 하한선 밑 들어올 때 이때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밴드가 수축이 됐다가 밑으로 이제 확장되는 내려가면서 이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밴드 상하지 아래를 꺾일 때는 매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분석의 정확성을 갖다가 하는 것은 유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지표도 사용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아무리 정가의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쓰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쓸 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정확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확장 해석이 또 가능하다. 아는 만큼 그만큼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어정쩡하게 알 바에야 우리가 보지 않는 게 낫고 뭔가 내가 진짜 발전해 나가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논리성을 갖추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대포로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야만이 이제 지표들 갖다 공부해야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95.44배 적중률 갖고서 일단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만큼 내가 사가지고 95%의 상승률을 갖다 가지면서 일단 우리가 성공이 보장된다면은 당연히 이걸 이용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뭘 사더라도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보장될 때 우리가 배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 잘못된 길을 갖다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일단 선택해서 일단은 공부를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일단 여러분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